화면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저희들 리더들 얼굴을 많이 모르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신규가 많이 저는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대면을 하고 뵈면 조금 더 갖춘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장소는 지금 송도에 있는 어, 최고의 65층짜리 호텔에 제가 방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밖은 너무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뷰를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비싼 호텔인지 최고의 호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밖은 어둡고요.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섰는데 이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애텀이라는 회사를 제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런 최고급 호텔에서 해외 나가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국내에 있으면서 모텔이 아닌 또 이런 호텔이 아닌 송도에서는 최고의 호텔에 이렇게 우리 딸하고 같이 숙소를 잡아서 오늘 딸 숙소나 여러 가지 아파트 환경을 좀 봐볼까 싶어서 강남을 원하는데 강남은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 영종도나 송도나 이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오늘 같이 돌면서 이 숙소를 잡아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애텀을 통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물론 이곳에는 리더들도 반드시 성공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500여 명의 참가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나 여러분들 스폰서인 리더들을 부러워하는 입장에 앉아있지 않을까. 과연 저분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아마 불안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바람을 가지고 이 애터미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과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주제 제목이 나라는 사람이 애텀이라는 이 회사, 이 도구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던지는 제목으로 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 애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어야 되고요. 신념으로 돼야 되고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되어 있는 미래의 내 모습에 나를 가져다 놓고 지금 이 현실에서 그대로 행동했을 때 미래의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끌어올려 놓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애터미를 하는 과정 또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이 모습을 극히 제가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을 선정할 때 과연 저 같은 사람을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선택할 수 있을까? 한번 저는 물음표가 올 정도의 저의 환경은 안 좋았어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제로였고 우리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고 근데 항상 잘 살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고 잘 삶이 내가 잘 먹고 나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것 때문에 잘 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조금은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애터미 정보를 들었을 때 저는 애터미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제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냐예요.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애터미를 그런 목표와 그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꾸준히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오늘 저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빚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제가 SOS만 하면 쌀이라도 한 말까지는 아니요, 한 대라도 줘야 될 형편에 있는 제가 애터미를 해냈기 때문에 충분히 조건이 되는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바램으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 성공 못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안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뭔가 깨우쳐서 애터미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성공되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되죠. 하지만 저같이 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어떤 빛이라도 있으면,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 한 줄기의 그 빛이 애터미가 된다면 그분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저와 같이 환경이 바뀌고 주변에 뭔가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 그분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한 분이 된다면,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제 한 사람의 깨우침, 제 한 사람의 행동, 제 한 사람의 성공 때문에 저는 산하의 로얄 리더스 클럽이 10명입니다. 큰 그룹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더스 클럽이 20명 이상입니다. 제가 크라운 클럽 들어가고 크라운 마스터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저 한 명의 결단, 제 한 명의 행동 때문에 얻어진 제 주변의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0여 명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한 명의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도 계속 더 성장하겠죠? 지금의 저로 본다면 연봉 2억이 넘은 사람을 10명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연봉 1억이 넘은 사람을 20명이 훨씬 넘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9,900, 9,800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가정 생계가, 아니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그 결단을 안 내리셔도, 결심을 안 하셔도 저는 괜찮아요. 단 한 분이라도 저 김정미도 해냈는데 저 시골에서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 저곳에서 하룻밤 잠잘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돈마저 없으면서 아이에게 1,000원도 학원 하나도 보낼 수 없는 아줌마가 저렇게 해냈다니,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저분도 해냈는데 더는 못하더라도 저분 한 것 같지만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는 결단한 사람이 한 분이라도 나와서 저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저는 어마어마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파트너에게는 저의 전부를 주지만 형제 라인에게도 저는 그분이 저와 같은 환경에서 바뀌어서 또 지금의 저와 같은 환경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항상 목이 쉬어서 애터미 사업을 했습니다. 애터미 초창기에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장님 직급이 뭐야? 판매사입니다. 근데 무슨 제주도야? 무슨 서울이야? 무슨 부산이야? 사장님은 난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서 만나면 사장님은 제주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산에서 만나면 사장님 부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미나가 있다가 하면 어느 장소든지 저는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서 산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저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제가 다단계로 한번 크게 좌절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조금은 주변 사람을 나눠주고 살 만큼의 살았던, 다른 사람이 조금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다단계로 손을 대서 망해본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제품은 사주지만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품을 열심히 전달하면 오토 판매사는 합니다. 제품을 열심히 전달하면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오토 판매사는 반드시 부지런만 하면 얻어집니다. 근데 성공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꿈을 찾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현실로 올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무언가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리더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만 찾아서는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지역에서는 제품은 써줘요. 김정미가 앞으로 이 제품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나 아이고 저렇게 애쓰는데 싸구려 화장품인데 하나는 사줘야지.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한 개라도 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줬을까요? 절대 그냥 사준 일이 없습니다. 또 다단계에 빠졌을까 봐 안 사줬어요. 왜? 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 또 다단계야? 다단계에서 망해서 다시 잘 살고 있더니 본인의 직업을 잘 살려서 잘 하고 있더니 왜 또 다단계야? 하고 저에게 제품을 써주지 않았어요. 싸구려 찾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마 하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주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의 위력을 알았어요. 제품 가격은 비록 저렴했지만 제품의 품질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보다 더 나은 것을 저는 써봤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해도 제가 있다가 없으니까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제가 사업을 영업을 해야 될지라도 지인들한테는 단 한 개를 망해 있는 6년 동안에 아무것도 권면하지 않았어요. 6년 만에 나타난 제가 걔도 왕년에 김정미라는 소리를 들었었던 제가 결국은 싸구려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사달라고 하니 이제 너무나 망해서 자존심도 없어지고 이제 싸구려 화장품까지 취급하나 싶으니까 사람들이 더 경히 저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제품의 진실을 왜 싼지 왜 좋은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번 거절하면 또 두 번 찾아가서 하나 사줘 이러지 않았어요. 왜 싼지 왜 좋은지 내가 써봤더니 어땠는지를 가지고 또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많게는 10회 이상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짧은 횟수로 제품을 사주기 시작한 건 4회였어요. 한 번 가고는 단 한 번도 사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지인들을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왜 제 지인을 찾았을까요? 저는 이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제품으로 지금의 이 성공한 저를 상상해서 애텀을 시작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래도 조금 있었을 때 주변을 좀 나누고 살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한 800 정도 벌지만 빚 갚아가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1,000원도 줄 수 없었고 학원 하나를 보낼 수 없었어요. 집 한 칸 제대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줄 거 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학원을 보냅니까? 어떻게 고기 반찬을 먹습니까? 어떻게 내가 따뜻한 방에 누울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남에게 빚이 있다면 그것부터 갚아야지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 굶지만 않고 옷을 5년 동안 거의 사준 적이 없습니다. 옷을 계속 아이들은 커가잖아요. 깃을 늘려가고 그걸 보다 못한 엄마는 시장에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다가 아이들을 입혔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가 왜 애터미를 했을까요? 800 벌어서 빚을 갚아 나가야 가 있어야 될 사람이.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 뭔가 주변에 나눌 수 있었을 때 가장 행복했는데 이 애터미 제품을 써보니까 왜 싼지 왜 좋은지를 알아버렸는데 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서 월 1억을 벌어서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럴 자신도 없었어요. 네트워크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꾸리 등도 할 생각도 안 했고요. 제가 만약에 이 애터미를 이 화장품을 도구 삼은다면 해모임은요 저한테 사치품이었어요. 무슨 해모임을 먹습니까? 아프면 항생제 하나 먹고 말아야지. 저는 해모임은 우리 석세스 갔었을 때 한 포씩 나눠주면 거의 제가 먹어볼 수 있는 유일한 해모임이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발라야 되잖아요.
뭔가 활동을 해야 되고 밖에 나가려면 화장품은 발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장품이 저한테는 생필품이었고 그 필수품을 생각해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이 가격이 정말 설화수나 뭐 수입 화장품을 쓴 사람들한테는 한 세트만 사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전략이 될 수 있으면 내가 그 집에다가 100만 원을 주고 온 거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분들이 샀다 생각 안 했어요. 100만 원을 주고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세트 배달하면 얼마에 우리가 이득이 남나요? 여러분도 계산하고 하시나요? 저는 계산했습니다. 6세트를 팔아야지요.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7만 원 뭐 앞뒤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1,000원, 11,000원, 12,000원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차비합 계산해 보세요. 절대 10만 포인트짜리를 팔아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와서 돈 벌어보겠다고 오셔서 우리 줌을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 빨리 돈이 안 돼서 빨리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우리 애터미는 돈이 없어도 내가 어딘가에 봉사를 하고 있구나. 돈이 지금은 없지만 내가 사랑을 주변에 나누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 애터미 제품 전달하는 거 칫솔 하나 배달을 해서 오히려 기름값이 더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치과를 안 가게만 된다면 우리 치약 칫솔을 써서 그러면 얼마나 돈을 그 집에 주고 온 건가요? 내 비록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적지만 결국은 내 지인이 제품을 바꿔 써서 전략된 그 금액을 내가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화장품 하나 전달하고 오면 예를 들어 설화수 쓰신 분들한테는 140만 원 정도를 제가 주고 온 거예요. 저는 140만 원을 벌어서 내 지인한테 주고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0만 원짜리 화장품, 기초 화장품을 쓰시고 계신다면 40만 원을 제가 주고 온 거예요. 비록 내 호주머니에는 6세트를 팔아서 쌓여야지 제 호주머니에 7만 원 정도의 후원수당이 나오는데 결국은 내가 6세트를 팔았을 때는 설화수였다. 그러면 600만 원 오늘 저는 나눠주고 온 사람이에요. 800만 원을 버리고 제가 빚을 갚아야 된 것을 멈추고 못 갚았더니 신용불량이 됐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 신용불량자 안 되려고 그 발버둥 치면서 빚을 갚아가고 있었을 때 800만 원 이상 벌어도요. 저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 앞에서만 항상 웃고 이랬지만 혼자 있을 때는요.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눈에는요. 늘 진물이 흘릴 정도로 누가 보면 누가 다른 분들이 안과 가지 왜 그러고 있어 할 정도로 눈이 짓물렀어요. 왜냐고요? 울어서요. 혼자 있을 때는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하지만 또 용기를 내고 다음 날은 움직여야 됐고 왜 가장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기도와 흘리는 눈물이 저를 정말 눈이 짓물는 세월을 몇 년을 보내게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도 단 어떤 분한테도요. 짜장면 한 그릇, 김밥 한 줄 공짜로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밥 시간을 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 수 없을 때는 저는 사람을 그 시간을 피했고요. 혹시 식사 시간에 할 수 없이 만난 경우는 저는 좀 이른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고 그 식사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 식사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 제가 봉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이 얼굴이 기적같이 환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미래의 임페리얼인 지금의 크라운인 저를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화장품이 전략돼서 10년 정도 제 지인이 화장품만 바꿔 쓴다면 그 집에 한 명만 바꿔 쓰더라도요.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거예요. 자녀가 있다면
또 이모나 주변까지 나눠서 우리 애터미 제품을 그분이 전달한다면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1억 이상을 전략시켜 준 사람인데 얼마나 큰 돈을 버는가요? 저는 그래서 3개월 안에 200명한테 제 지인한테 우리 화장품 풀세트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써줬어요? 아니다 그랬잖아요. 4번을 가져서 써준 사람이 제일 짧은 기간을 통해서 사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은 3번 찾아갖고 혹시 말지 않았나요? 첫 번 찾아가가지고 자존심 상했다고 2번 안 찾아가보지 않았나요? 몇 번 전화했더니 전화에 퉁명스럽게 얘기하고 건다고 그 전화 더 걸지 않으셨나요? 제 스폰서님은 30번을 전화해서 저를 얻었어요. 저는 다단계 이미 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하면 다단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싫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아저씨가 계속 날마다 전화하는데 좀 안 됐더라고요. 그냥 스팸으로 저는 넘길 줄을 몰라서 받았어요. 착해서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스팸을 누를지를 몰라요. 오면 안 받아버릴 수도 없고 이미 걸린 리가 봐버렸는데 저는 넘기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조금은 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계속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그분도요.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나보면 포기할 건데 저는 지금 돈도 제로고 빚을 갚아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아이의 가장이고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다단계를 하자 그래요. 특히 애터미는 하자갈 수가 없잖아요. 저를 만나보면 실망을 할 거다. 저란 사람을 알아버리면 더 이상 전화 안 할 거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 낭비를 안 시키게 해드리려고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화로는 거절을 안 받아주니까. 아저씨 저 다단계에서 망했어요. 아저씨 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 하고 수많은 거절을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저를 전화를 했고 한 달에 30번을 넘게 전화를 했으면요. 집요하신 분이잖아요. 그 정성에 저는 성의 표시로 정중히 거절하려고 만났어요. 우리 화장품 한 개를 가격을 얘기하면서 써달라고 했어요. 아저씨 저 그거 살 돈 없어요. 그랬더니 공짜로 주신대요. 아저씨 저 공짜 싫어해요. 왜 아저씨한테 제가 그걸 공짜로 받아요? 제 친구도 아니고 제 남편도 아니고 제 남편도 저한테 화장품 안 사줘 봤어요. 근데 아저씨가 왜 날 사줘요? 이럴 정도로 제가 좀 거짓이라고요. 또 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강하게 했어요. 조금 대화를 하다가 화장실 가신다고 가셨어요. 10분까지 기다려 똥 싸나? 할 정도 10분을 기다려도 전화가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왜냐면 화장품을 제 앞에 있으니까 커피숍에서 남자분들은 백을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화장실 간지 가버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가고 있대요. 아니 화장품 여기 있는데 그거 화장품 써보시래요. 공짜 안 쓴다 그랬잖아요. 공짜가 아니고요. 써보시면 답이 나와요. 써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반품하래요. 문자 넣어놓는다고. 카톡으로 주소 넣어놓는다고 글로 택배로 보내달래요. 그것도 착불로. 이미 고속도로 타서 제가 그것을 가지러 갈 수 없어요. 하시면서 도망가다시피 그분은 제품을 나누고 가셔버렸어요. 이제 만남까지 성공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지인 만났을 때 저희 스폰서님 같이 하면 저 같은 사람을 혹시 낳을 수 있을지 큰 딸로 낳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는 지인한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 했으면 진짜 잘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30번을 전화할 수 있나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 너무 감사해요. 사람을 달아줘서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좌우를 했고 그런데 제가 조금 먹고 살게 됐을 때 저희 집에 과일은 조금 쪼그라지고 안 이쁜 걸 사가도요. 저희 스폰서님한테 가장 좋은 거, 가장 예쁜 거 배달도 안 시켰습니다. 배달 갔습니다, 집에. 왜냐하면 감사해서요. 29번째 포기를 하고 전화를 안 하셨더라면 제가 과연 애터미를 만났을까?
다단계 이미 찌들었고 이미 그걸로 집도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던 제가 과연 했을까요? 어떤 누가 정보를 준다고? 정보를 정확히 주면 더 정확히 줄수록 저는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조금 착하고 애터미를 만나면 정말 잘할 것 같은 느낌, 성실하고 저 여자를 컨택하면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저 여자는 무조건 해낼 수 있을 거다. 모 회사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나 봐요. 저는 그분 안 사이는 아닙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따놨대요. 거의 3년 전이었대요. 저한테 전화 건 지 3년 전에. 3년 후에 애터미를 만나서 이 김정미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 전화번호에 자기가 기대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아, 이 여자 신용도 살아있네. 대부분 다단계 했던 사람 전화번호 바꾸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신용까지 살아있다. 나는 이 여자 3년 전에 그냥 지켜봤을 때 너무 괜찮은 여자였고 만약에 내가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나면 이 여성을 찾아서 반드시 함께 해보겠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대요. 목표를 놓고 사람을 알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만나니 진짜 배기를 만났으니 찾을 수밖에 없죠. 29번, 30번 제가 거절했다 한들 50번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50번 가지 않고 30번 만에 거절하려고 만났던 것이 계기가 됐고 그 만남을 놓치지 않고 제품까지 어떻게든지 전달했잖아요. 그 제품 쓸까요? 저는 보험회사 다시 다니면서 800 정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화장품 단가를 좀 낮춰봤더니요. 화장이 떠요. 속은 썩었죠.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죠. 얼마나 밝아서 화장이 닿겠냐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그전에 7, 80만 쓰고 있었는데 그 화장품을 바꿨더니요. 화장이 떠요. 비슷한 가격의 화장품을 썼다면 안 그랬을 수도 있을랑가 모르는데 화장품 단가를 더 낮춰봤더니 화장이 들뜨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는 70만 원짜리 화장품을 쓰고 있었는데 이 화장품 가격은 얘기하고 갔잖아요. 근데 안 썼어요. 왜냐하면 단가를 낮춰봤더니 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분은요.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남자가 막 말이 많으면 자발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스폰서님은 말씀 워낙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셔가지고 김정희 사장님 촉촉하죠? 써봤어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 저 같은 사람 찾아내는 노하우인 것 같아요. 촉촉하죠? 남자가 화장품 지금 어제 전달해놓고 무슨 벌써 촉촉하냐고 물어봐요. 하얘졌지요? 사용감 좋지요? 그러면 저는 그때마다요. 전화 올 때마다 애터미를 전달하려고 날마다 전화했는데 이제 10만 원 단위가 넘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한 세트 사면 10만 원짜리가 넘었으니까 10만 원짜리가 넘는 화장품을 저에게 공짜로 줬는데 전화 안 하겠어요? 날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만납시다 어쩝시다 전화가 아니라 촉촉해졌죠. 하얘졌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저는 거짓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 외에는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게 전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별로예요. 그러고 나면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서보도 안 했고 어쩌지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나면 새 걸로 주려고 혹시라도 또 지나가다가 들리면 새 걸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써볼 수 없었어요. 그것을 제가 화장품을 내가 쓰려고 그 정성이 가르쳐서 써보려고 했으면 저 뜯었을 거예요. 근데 더 낮은 가격으로 써봤더니 저 화장이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쓸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 써보고 안 좋으면 반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래서 별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2주를 저를 들들 볶는 거예요. 이건 내 거짓말도 한계가 있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얼른 써보고 안 좋다고 말해줘야지. 하고 뜯어서 쓴 게 보름이었어요. 보름 만에 여러분들 그 한계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지인도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을 찍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하면 잘하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걸 하면 저 사람도 부자 되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얼마만큼 이 제품을 제대로 쓰게끔 했나요? 한 번 전달하니까 재구매 안 들어온다고요? 재구매는요, 두세 세트는 써야지 들어와요. 저같이 네트워크를 해봤고 이 제품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말 가격을 낮추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요, 써보니까 나쁘지가 않았어요. 너무 좋다요? 너무 뻥치지 마세요. 처음 써본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게 지금 처음 대면한 그분들에게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진실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과대 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써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제품보다 나쁘지가 않더라. 저는 그랬으니까. 저는 저의 경험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계속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200명이라는 숫자가 쓸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무대표로 쓰라가거나 무대표로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왜 싼지, 왜 좋은지를 반드시 설명을 했고, 내가 이만한 가격의 제품을 썼는데 단가를 낮춰보려고 애를 피웠는데 안 됐더니 이거는 그 싼 가격이지만 화장이 잘 받더라.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절약됐다. 언니도 동생도 당신도 이거 바꿔 써서 30만 원 절약되면 이번 명절에 시댁에 10만 원, 친정에 10만 원 더 갖다 줘라. 그러면 대우가 틀릴 것이다. 저는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해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까지 말해줬어요. 그냥 싸고 좋아하고 와버리면 뒤 여운이 안 남는데요. 구체적인 말은요, 여운이 남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300명이라는 숫자가 제품을 썼는데 그들 중에 사업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제가 어렵게 사업한 건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캐도 시간이는 난 사업자가 없어요. 한번 방법을 저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지인한테 바로 사업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경험이 없으신 분, 인생을 잘 사신 분은, 저는 인생을 못 산 건 아니지만 다단계라는 걸로 못 산 걸로 돼버렸어요. 저하고 뭔가 손잡고 세미나를 가면 다단계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요. 아무도 따라 나서 주질 않았어요. 거기다 앉혀놔야지 나같이 깨우칠 건데. 근데요, 제품이 기적을 만들어줬어요. 그분들은 입을 탁 다물고 싶어 하시는데요. 제품이 그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입을 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인, 그분들의 동생, 그분들의 아는 사람, 그분들의 소개권에 의해서 제품 하나 쓰게 하려고 제품 하나 소개해 준 것이,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지인도 아닌 제주도를 판매사 때부터 다녔습니다. 서울을 다녔습니다. 구체적인 저의 인맥이 움직여줘서가 아니라요. 그분들이 소개해준 제 인맥은 제가 다단계로 망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데 그분들의 소개권에 의해서 하신 분들은요.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먼 지역에서 온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사람을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 통장에 다음은 7만 원이라도 14만 원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피웠어요. 전국의 찜질방이 제 집이었어요. 뭐 모텔 가격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가서 놀 생각도 안 했고요. 찜질방도 더 늦게까지 미팅하고 싶지만 서울 같은 데는 막 늦게까지 미팅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철을 빨리 타고 가서 9시 이전에 가면요 8,000원 해요. 9시 이후에 가면 10,000원 해요. 2,000원 아끼려고요. 전철에서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달린 저 입장에서는 고객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한다는 건 상당하게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되거든요. 들어가면 식혜도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저는 미역국을 참 좋아하는데 미역국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게 냄새가 풍기는지. 근데 저는 물로 배를 채우고 잠을 잤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 하려고. 하루에 김밥 한 줄이 저의 하루 한 끼 식사였어요.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저는 첫 달부터 판매사는 해냈습니다. 우측에 250, 좌측에 250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어떻게 서울을 다닐 수 있고 어떻게 제주도를 다닐 수 있어요. 가장 싼 교통수단을 선택하더라도 그 정도는 200만 원 정도는 벌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차비가 나오는 거예요. 차비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운송수단은 제가 제 차가 있는데도 차로 가지 못한 이유는요. 버스를 타고 오고 가야지 잠을 잘 수가 있고 톨게이트비 기름값 하면요. 차 갖고 간 것이 훨씬 더 비싸니까 돈 때문에 시간 전략 때문만 하면 저는 차를 갖고 와야 맞아요. 하지만 그 돈 여유가 없어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판매사 때부터 다녀서 저와 그분들 중에 저와 같이 꿈이 있는 사람, 사람이 따뜻한 사람, 이 돈을 벌어도 사람이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게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에 머물러서 도와준 게 아니라 이 돈이 벌어지면 주변에 나와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선택해서 후원을 한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성공자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차피 저한테 시간을 써야 된다면 나를 성공시켜 줄 사람, 그분이 대단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요. 성공했을 때 함께 된장국이라도 정말 같이 먹고 싶은 사람, 같은 방에 누워도 하나도 부담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더디 가긴 하더라고요. 똑같이 저희 스폰서님들하고 저는 한 달 차이 나요. 우리 제 스폰서님이 민병구 크라운 마스터와 조상영 로얄 마스터입니다. 조상영 로얄 마스터님이 저를 그렇게 리크루팅 하신 분이거든요. 불독이에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제 스폰서님보다 직급이 항상 등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한 달 차이밖에 아닌데 직급이나 수당은 항상 2년 이상 차이 났어요. 수당 차이는요 2배 이상 차이 난 것이 5년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와 같이 부지런하신 분들이었고 저와 같이 열심히 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2배 앞서는 건 맞죠. 저보다 더 열심히 했다면 아니 저하고 똑같이 했다면 10배는 앞서가야 되나? 훨씬 더 열심히 했을 건데 아마 저보다 조금 덜 하셨나? 이유는 불문하지만 항상 제가 2년을 뒤쳐져 갔어요. 그래도요. 왜 나만 그러지 게 아니라 다음에는 내 차례야. 한 번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제 스폰서들이 성공해 가시고 소득이 되니까 저분들을 했으니까 나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내 차례야. 다음은 내 차례 하는데도 빨리 안 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상대적 빈곤감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적인 빈곤감을 저는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 언제부터 그렇게 직급에 달성하려고 애를 펴니? 너 언제부터 그 큰 돈을 벌려고 했니?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니? 했었을 때요. 저는 200만 원 연금성 소득이 제 목표였거든요. 지속적으로 나와서 제가 혹시 갑자기 교통사고나 아파서 이 세상에 떠나서 천국에 가버리고 없을 때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도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스폰서들하고 비교를 되고 형제라인하고 비교될 때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초창기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랑 전달한 마음으로 소비자를 명단을 써서 그분들의 제품 전달을 했듯이 그것 때문에 와놓고 너 그거 잘하고 있잖아. 너 잘하는 거 다시 하자. 그때도 하고 있었지만 더 열심히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에게 직급이나 여러 가지 밀리면 밀릴수록 그것을 한탄하거나 실에 빠진 게 아니라 내 잘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판매사만
도와주는 것을 판매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더 부지런히 했어요. 근데 조금은 더 늦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생장점을 몰랐어요. 제 하나 있으면 무조건 내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구잡이로 막 다녔던 거예요. 한참 지나서 형제 라인을 봤더니, 잘 나가는 그룹을 봤더니 리더는 항상 생장점에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어야 된대요. 저의 매출은 항상 흩어졌고, 저의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쪼개져서 찢어 발겨져 있는데 생장점에 놔야 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형제 라인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직급을 잘 안 됐구나. 아, 이래서 중간에 밑에 있는 분들이 포기를 하는 수가 있구나. 아, 나는 항상 시간을 내서 다 사이드도 봐주지만 나의 사람, 기본적인 에너지, 경제적인 돈은 생장점 제일 좌우 끝자락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저는 배웠어요. 혹시 그동안 못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좌우의 끝자락에 나의 인맥, 나의 에너지,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투입을 하십시오. 단지 나머지 분들도 내 파트너이니 다른 짬을 내서, 그래서 밤잠을 잘 틈이 없었어요. 이동수단 하면서 그것이 쉬는 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받기 원하는데 무슨 잠을 잡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무슨 잠을 잡니까? 이동은 어쩔 수 없는, 낮이어도 이동하잖아요. 그때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해서 이제는 형제 라인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까지 배웠잖아요. 그것을 정말 몸이 부서져라 부지런히 했어요. 목이 쉬어 터져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우리 빙산이었던 것이 이렇게 딱 부각이 올라오면 거대한 것이 숨어 있어서 딱 올라오잖아요. 처음에 작은 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 같이 우뚝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뛰어다녔던 김정미가 아니라 에너지원이 만들어진 김정미를 가지고 파트너들이 활용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직급이라는 것을 달성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부지런히 소비자를 만들어서 판매사를 해내는 것을 저는 쫓아다니면서 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많이 느는 거예요. 후원수단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는 만큼 저는 생장점에, 저는 집을 팔아와서 아니면 뭐 갯돈을 깨와서 뭐 신랑의 돈을 뭐 내 카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애터미에 벌어서 저는 썼습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돈을 되게끔 만들었고 그 돈 되게 만든 걸로 다시 제투를 했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 학원을 보냈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없던 집에서 18평으로, 18평에서 24평으로, 24평에서 32평으로 갈 때는 사서 갔어요. 전세, 사글세를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다가 저는 저의 형편껏 했습니다. 밥을 파트너에 살 수 없었을 때 저는 안 샀어요. 욕도 먹었어요. 하지만 돌아다녀야 될 입장에 경비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삽니까? 욕을 먹으지라 저는 밥 못 샀어요. 저는 아마 우리 애텀에서 밥 잘 사는 스폰서로 하면 뭐 1등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배고파 봤잖아요. 밥 사는 거 제가 안 사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빚 안 냈다니까요. 빚 안 내도 됩니다. 카드 안 긁어도 됩니다. 조금 미래를 명확히 보신다고 하면 내가 김아이가 아닌 진정으로 밥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형편이 풀리니까 전 짜장면 샀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풀리니까 비빔밥도 샀습니다. 조금 더 형편이 풀리니까 어디 가면 스폰서니까 대접해야 된다는데 저는 가서 밥을 샀어요. 내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형편이 풀리니까요. 무조건 고기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어. 지금은요. 제일 맛있는 거 주세요. 지금은 제가 순천에 주로 많이 있으면서 그룹별로 이제 많은 숫자가 못 오잖아요. 우리 센터는 100병짜리이기 때문에 10명, 15명까지는 괜찮하거든요. 그럼 그룹별로 옵니다. 제가 예뻐서 오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예쁜가? 하지만 순천에 오면 너무너무 맛있는 밥이 있어요.
너무 편안한 스폰서가 있어요. 그리고 럭셔리한 센터가 있어요. 너무 오면 편하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형편껏 제 형편이 된 만큼 저는 상향 조정을 해서 파트너하고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벌 수가 없어서 호텔이라 시간이 없네.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호스트는 통화 말씀해 아 주세요. 네. 지금 8시 48분입니다. 말씀 너무 좋으시니까 시간 많이 구애받지 말고 하려고요.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한 40분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들은 해낼 수 없는 일인가요? 한 달에 제가 지금 4천 이상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코로나가 왔어도요. 힘든 것은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파트너가 힘든 게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지만 힘듦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돈 벌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상상했던 그거하고요. 진짜 돼서 쓰는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써야지 하는 차원하고 다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면 이렇게 이렇게 좀 돼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들이요.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저 차 바꾸기요. 10년 탄 차를요. 로얄 리더스 들어가서도 탔거든요. 파트너들이 그런 저를 보고 다음에 꼭 스폰서님 같이 저도 돈을 벌겠습니다 하더니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제 차는 있는데 옆에 좋은 차가 있어서 그쪽에서 나오면 우리 스폰서 차 바꿔서 좋다고. 아, 이제는 바꿔야 되는 때가 됐나 보다 하고 10년 탔던 제 SM 예, 세븐 있잖아요. 삼성 거. 그걸 탔던 것을 바꾸고 이제 제네시스로 바꿨어요. 그것이 지금 4년 차 됐거든요. 저 바꿀 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한테 넘치는 차고요. 혹시라도 임페리얼이 제가 마무리가 되진다면 그때 차는 한번 혹시 또 파트너들이 스폰서 민자 좀 바꿔봐요. 한다면 그때 또 저는 차를 바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연연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하나 지금은 뭐 할부값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갈 거잖아요. 또 차를 바꾼다면 현금으로 사든지 할부로 하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적어도 200만 이상 나가잖아요. 그 돈이 어느 나라의 선교 지원금으로 어느 힘든데 이런 데로 물론 파트너한테 쓸 돈은 저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 돈이 아껴진다면 전라도 말로 아껴진다면 그런 데가 떠올라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되면 한 1천만 원 정도는 제가 기부생활, 성경금이라든가 이런 기부생활을 하려고 저는 꼭 목표에 써놨는데요. 웬걸 3천도 못 돼서요. 이미 집에는 좀 덜 가져가더라도 사업자에 쓰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덜 가져가더라도요. 이미 1,000만 원이 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도구로 쓰시려고 나를 애터미를 만나 이 고집쟁이인 나를 빚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안 쳐다본 나를 누군가를 간절히 저에게 두드리게 해서 이걸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이 애터를 만나서 소득이 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어떻게 써야지 바르게 쓰지? 어떻게 써야지 가장 아름답게 쓰여지지? 저의 앞으로 소득은 더 높아질 겁니다. 저는 이제 전에는 너무 가분합니다 했는데요. 이제는 저는 더 벌고 싶어요. 왜요? 저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벌어야지 나눌 곳이 더 많으니까. 벌게 해주려고 많이 애도 피웠습니다. 지금도 벌게 해주려고 후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벌게 해주려고 한 사람하고요. 벌어서 줘야 될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벌어서 줘야 될 사람을 저는 스스로 벌게 해주려고 애를 피웠거든요. 시간 낭비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못 썼잖아요.
저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애터미를 하겠다면서 후원 과감히 없이 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핑계거리가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분들은요, 힘들면요, 이 길이 아닌가벼, 하나님 길이 아닌가벼, 하나님께서 기도해봤더니 아니다 그런대요. 자기가 못 해놓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 혹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스폰서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파트너가 혹시 이런 핑계를 대시나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찾으십시오. 저는 제가 돌아봤을 때 저한테 항상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희 서울 국장님들 몇 분을 모셔놓고 그랬어요. 저 반성하러 왔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해서 제가 지금 좀 더 내려간 게 아니고 제가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저는 어깨를 힘들어도 좌우에 항상 이러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힘들어하니까 살짝이 저는 내려놨습니다. 저는 활동비 전략됐고요. 직급한다고 좀 도와주는 거 안 했기 때문에 전략됐습니다. 할 때나 안 할 때나 저는 소득은 똑같습니다. 소득은 내려갔지만 안 쓰기 때문에 저는 똑같아서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자식이 놀러 간다고 내비둬본 거하고 똑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 반성하러 왔습니다. 저 다시 뛸 겁니다. 현장에서 뛸 겁니다. 저를 활용하실 분은 활용해서 같이 뛰시고 오늘의 지금 이 일이 오늘의 나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내일일 거고 한 달 후의 모습일 거고 3개월 후의 모습일 겁니다. 뛰실 분은 뛰시고 저를 활용하십시오. 센터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리더들 미리 스케줄 순서로 잡아놓으면 저는 그것부터 소화하겠지만 오라겠더니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멀다고 안 오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코로나를 더 무서워한 것 같아. 저에게는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제 라인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직급도 해야 되고요. 또 초창기 멤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공을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데 그분들은 절대 순천이 안 와요. 서울은 맛있는 게 많은가 봐요. 볼거리가 더 많고 그래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갔어요. 갑자기 소집하니까 뭐라 하려고 이제 알고. 우리는 맨날 리더는 뭐라 한 사람인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단 맞으려고 그랬는데 그럼 스폰서님께서 직접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고 하자가니 저희가 반성입니다 하면서 계획들을 다시 세우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는 항상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조금 내가 원하는 것까지 이루지 못했다면 내 안에 뭔 문제가 있을까? 내가 우리 스폰서님한테 뭘 잘못했을까? 더 섬기지 못했을까? 파트너는요, 내가 배려하고 사랑의 대상이고, 나의 위치를 파트너의 위치에 놓고 하는 일이지, 파트너를 섬겨서 그들 때문에 버는 돈,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파트너를 앵벌이 시켜서 내가 돈 벌려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매사를 데려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니까 내가 다이아몬드예요? 아니에요. 제 끝자리 생장점의 판매사로 내려가서 내가 판매사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면요. 저는 이미 판매사 양쪽이든 판매사인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생장점 끝자리에 판매사를 예전에 잘했던 그걸 할 겁니다. 리더 미팅이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더 늘었어요. 스폰서님들은 맨날 직급자들 논 것 같죠? 놀지 않습니다. 정말 애 피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까지 형제 라인이라고 형제 라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성공하지 모든 애터미 사업자들의 스폰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한 제 위의 리더들은 다 저의 스폰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땅에 안 떨어지려고 저는 노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줌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의 경험, 저의 생각을 조금 되새겨서 오늘 이 줌이 끝나도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동기부여가 다시 한번 꿈을 꿔보는 다시 한번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나눔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손지양 본부장님 너무 사랑하고 저 손지양 본부장 집에서 많이 샀어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두 아들들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효자고
또 하나님 잘 섬겨서 그냥 그 형제 라인보다는 그냥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료로서 외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집에서 또 눈물 나네. 여러 차례 최근에는 통 가지도 못하고 요즘에 외롭지 않죠. 며느리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그리운 분이고 함께하고 싶고 성공해서 같이 늙어가고 싶은 분이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런 환경이지만 제가 흔쾌히 오케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혹시 버려야 될 말 있으면 잊어주시고 또 건져야 될 말 한마디 있으면 그거 하나 쥐고 애터미에 임페리얼 갈 때까지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